2025학년도 수능 연기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거가 이제 그 58쪽에 인문예술 두 번째 지문입니다. 봅시다. 이거 뭐 예술 지문인데 별로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그 개념, 그런 장면 을 떠올려 보는 거. 뭐 영화 보러 간 게 아니라 연극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죠? 연극에서 어떤 장면,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고, 그래 풀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럼 4번에 5번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 문제도 다 그냥 단순히 다 내용 일치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 직접 풀어보면 됩니다. 지문을 일단 볼 텐데, 일단 뭐 요약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요약 한번 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보십시오.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술 두 번째.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1문단을 보게 되면 크로노토프. 뭔가 좀 독일어,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실제로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개념인데, 근데 크로노토프는 뭐 러시아어가 아니고, 이게 뭐더라? 뭐 그리스어라 그랬나? 그죠? 그리스어라 같은데? 그리스어에서 그리스어랍니다. 어쩌고저쩌고 두 개 합한 말인데, 시간과 공간을 두 개 합한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합해지면서 예술 파트,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연극 이런 데서 시간과 공간이 합해지면 단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배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술적 효과가 나타난다. 함축적 의미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된다. 어떤 의미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 변증법에서도 이제 정반합이 되면서 뭐 합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 단순히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 3도 되고, 1 더하기 1은 뭐 4도 되고, 1 더하기 1은 뭐 5도 되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뭔가 좀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쭉.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이제 크로노토프, 그 다음에 연극에서의 크로노토프, 그다음 4번 뭐 연극에서 이제 이런 크로노토프를 감상하는 관객,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구성되어 있고, 글이 이제 어렵지도 않죠. 보게 되면 이 문단을 보게 되면 이제 소설에서 이제 크로노토프를 일단 봅시다.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 그대로 이제 구체적 시간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럴 때 뭐 2에서 6세기 어떤 뭐라고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 6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어떤 뭐 다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죠. 뭐 그때구나, 숫자가 생각나는 거니까 표피적이고 객관적이다. 아니 구체적 공간, 뭐 예를 들어 뭐 그리스, 뭐 페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지도에서 이제 그 정도 유럽의 위치에 있겠구나, 이 정도밖에 안 떠올리죠. 뭐 객관적이고 표피적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융합하면서 어떤 함축적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2에서 6세기 이제 그리스 이렇게 하면 그 영화 뭡니까? 그 트로이에 나온 그 잘생긴 배우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런 어떤 배우 가 이제 막 그 칼싸움 하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올리죠. 그게 이제 새로운 이미지라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그죠? 이미지. 그게 떠오르잖아요. 구체적 시간과 구체적 공간을 줬을 뿐인데,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뿐인데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설에서 이제 크로노토프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 연극에도 마찬가지죠. 크로노토프. 연극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연극 그 배우들이 우리 눈앞에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연극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사를 치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지. 그 앞에서 뭐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에서의 크로노토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테 요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일단 명시적 시공간이라 그래갖고, 명시적 시공간은 뭐냐면은 그 배우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 시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그 내용의 어떤 배경이 있고, 시간적 배경이 있을 것이고, 공간적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명시적 공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 이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뭐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는
상징성으로 이제 뭔가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함축적 의미, 함축적 시공간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유리가 있는데, 그죠? 거실에 유리가 있는데 그 안쪽에는 뭐 따뜻하고 뭐 장작불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고, 소파도 따뜻한 포근한 뭐 소파가 놓여 있고 이러면은 우리 지금 거울 그 유리벽 안쪽으로는 어떤 뭐 안정적인 어떤 느낌, 그런 안정을 상징을 하죠. 그런 장면이. 근데 바깥에는 뭐 어디서 불이 났는지 뭐 반짝반짝하고 뭐 어둡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거 음울한 느낌. 그런 장면은 음울함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 그 장면에서 상징을 뽑아내가지고, 근데 그게 두 장면을 병치를 시켜놔. 그러면은, 병치를 시켜놓으면서 우리가 거실 안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정이라는 어떤 우리 건물 안으로는 안정이고 바깥에는 어떤 불안한 어떤 음울, 이 두 개가 병치시키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지 충돌 일어나면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방에 우리가 거실 안에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포근한 느낌 뭐 이런 게 들잖아요. 포근함 이런 게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죠? 연극이나 어떤 배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명시적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징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시공간이 있는데, 이건 심리적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의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무대 위의 등장인물들이 자기가 연극을 하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냥 연극 조그만 극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대사 치는 게 그게 실제 장면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연기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문학 작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우울한 시공간에 갇혀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등장인물. 그 이미지가 새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기자가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가지고 짜장면도 먹고 술도 먹고 편의점 가서 라면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 그 등장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모습. 그게 이제 심리적 시공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그러니까 얘들이 등장인물이 연기하는 이 무대 위에 보여지는 것들이랑 실질적으로 등장인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심리적 시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뽑아내는 함축적 시공간,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크로노토프가 이제 만들어진다, 환기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본문에서 다 봅시다. 대강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연극 장면을 보게 되면 돼요. 연극 극단에 가서 이제 봤을 때 이런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죠. 연기를 하게 되고, 연기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이런 얘기겠지. 이런 것들이 짬뽕 되면서 이제 크로노토프가 만들어진다. 시공간이 합해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예술적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관객의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래갖고 연극 무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연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연극이 2시간짜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딱 2시간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1년치, 2년치, 그 다음 해 이렇게 연극을 할 거 아니에요. 연극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개의 시공간이 연기를 하겠죠. 여러 개의 시공간은 연기를 하겠지.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시공간들이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거는 대립적으로, 그죠?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나빴고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작품 전체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이런 공간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크로노토프를 만들어가지고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관객들의 감상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객들의 기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 얘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허구적인 시공간을 무대 위에서 만들죠.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허구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요. 없는 내용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시공간이죠. 지금 현재야. 시계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있고, 핸드폰은 꺼뒀겠지만, 그죠? 내 시간이 흐르고 있고, 나는 지금 소극단에 앉아가지고 연극을 보고 있다라는 그거잖아요. 실제적 시공간이죠. 이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거지.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이 느끼기에 이제 연기를 보면서 나의 과거를 떠오릅니다. 기억이 있죠. 사람마다 기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어릴 적에 어떤 뭐 얘기가 그 연극에서 만약에 어릴 때 어릴 때 아주 좋았죠. 저 얘기가 나오면 내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뭐 어떤 파란 대문집에 감나무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내 그 골목에서 뛰어다니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관객마다 다르죠. 관객 머리마다 다릅니다. 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개인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내 어릴 때는 뭐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놀이터의 기억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기억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각각의 기억들이 어떤 감상, 새로운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이래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크로노토프에 관한 내용이었고, 크로노토프가 이제 소설에 미치는 영향, 연극에 미치는 영향, 그게 이제 뭐 관객의 감상에 영향을 미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보고 읽어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굳이 뭐 해설 다 듣고 있을 필요 없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이따가 문제 푸는 것만 다 스킵해서 보시든지. 자, 본문 봅시다. 본문.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공간을 의미하는 포토스가 합해진 말이다. 말 그대로 시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러시아의 문학가 바흐치는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 떨어낼 수 없는 관계다. 두 개 같이 융합되어 있다. 라는 얘기고, 문학 작품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가 융합된다고 하였다. 문학 작품에서 시간은 공간을 통해서 가시화되며,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뭐 봄에, 그러니까 뭐 겨울에 눈 오는 장면을 막 눈이 오다가 다시 또 뭐 따뜻한 봄바람이 부른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뭐 낙엽이 굴러다니고 가을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그죠?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공간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짬뽕돼 있다는 그 얘기지. 즉 크로노토프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죠. 크로노토프 내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여기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간, 객관적인 어떤 공간, 물리적 공간 이 얘기를 넘어서 어떤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나타내니까 단순히 어떤 배경적, 시간적 배경이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이 문단 넘어갑시다.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살이 붙게 하여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과 더불어서 그 배경들, 그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들이 막 짬뽕이 되면서 뭐 얘기가 재밌어지는 거지. 그죠? 뭐 단순히 사건만 주르륵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시간과 배경이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맞아지면서 막 재미가 더 한층 더 재미가 붙는 거죠. 그죠? 이는 곧 시공간이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어릴 적 어떤 골목에 뛰어다녔을 때라는 언급이 나오면 내 어릴 적 공간에 뛰어다녔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내 기억 속에 있는 장면들이. 그죠?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그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 또는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자,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죠. 크로노토프가 어떤 공간적, 시간적 표시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고 내 어릴 적 기억을 떠오르는 거죠. 응? 크로노토프가 만약에 뭐 내 어릴 적 기억에 있는 어떤 뭐 어릴 적 동네 이렇게 하면 그 크로노토프가 내 머릿속에서 내 어릴 적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떠오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표시물이 된다.
예를 들어 2에서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가 뭐 소설인가요? 뭔가요 이거? 쓰였다는 거 보니까 뭐 글로 쓴 것 같은데 나타나는 크로노토프는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치와 탈출, 추격, 수색, 감금 이거 사건들인데 등으로 이루어진 모험의 시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거 어디서 납치했냐고, 그죠? 어디서 탈출했냐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공간을 필요로 하겠죠. 여기서는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그 2에서 6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2에서 6세기의 그리스까지 장소가 딱 되면서 이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합해지면서 어떤 특별한 성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2에서 6세기 그리스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트로이, 아킬레스가 싸우던 어떤 그 장면,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그죠?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죠. 제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격을 나타난다. 그런 느낌이겠죠. 사건이 벌어지는 2에서 6세기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리스와 페르시아 등의 구체적인 공간은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죠. 시간과 공간은 어떤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난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트로이를 보게 되면 트로이의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2에서 6세기 그리스 그러면 난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영화 트로이의 장면, 그 장면이 딱 떠오른다는 얘기지. 막 그 칼싸움하는 그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어떤 배우 이름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죠? 그게 이제 함축적 의미겠지요.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그죠? 창조했죠.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칼싸움하는 장면 창조하면서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뭔가를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2에서 6세기 그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영화의 장면을 떠오르게 되고 그 영화에서의 어떤 뭐 그 칼싸움하는 장면, 그 옷 입은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얘기, 형체가 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전부 글이잖아요. 그림이 없지 영화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죠? 글을 보고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그죠?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졌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그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그죠? 그 이야기 글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의 어떤 글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 그죠? 그 트로이에서의 그 영화에서의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2문단이고 3문단. 한편 크로노토프는 소설뿐만 아니라, 위엔 소설이었죠. 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연극 분석합니다.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했죠. 글로만 의존한 건데, 연극은 무대에서 실제 연극을 한다는 얘기죠. 연극을 통해서 시공간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영화도 그렇죠. 시공간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는 뭐 연극은 실제로 연기 배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를 실질적으로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 숨소리까지 하나하나 다 듣습니다. 물론 뭐 영화에서도 다 뭐 그렇긴 한데, 그 뭐 냄새는 영어로 안 전해지니까, 그죠? 냄새까지 맡기는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어떤 연극 배우들의 어떤 그 숨소리, 숨결, 그다음에 뭐 냄새, 이런 것까지 분위기, 이런 것들은 영화랑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연극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연극의 어떤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는 완전히 구별되지.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시공간, 그죠? 명시적 시공간. 얘들은 이제 명시적 시공간이 뭡니까? 직접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연출자들이 자 이렇게 연기해서 또 배경 화면하고 해갖고 뭐 관객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에서의 차원을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시공간. 그러니까 어떤 그 명시적 시공간을 보고 상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관객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그 상징이죠. 그걸 뽑아낼 수 있으면 이제 상징을 캐치해낸 거지. 그런 어떤 함축적 시공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로마 그리스 때를 연기를 하는데 그걸 다 건물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 그때 그 로마 그리스에서 실제 있었던 그 어떤 뭐 의자, 책상 이런 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는 거지.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야 이거 로마 그리스 시대 의자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상징적 의미, 함축적이죠. 딱 모아놓은 겁니다. 필요한 것만. 그죠? 주관적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시공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관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연극하는 배우들이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죠. 내가 지금 음울한 음울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연극을 해야 되겠군.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해야 되겠군. 그 머릿속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 시공간. 예를 들어 얘가 있네요. 봅시다. 입센의 연극 유령에서 1막의 배경은 유리벽의 온실이 붙어 있는 아늑한 거실. 유리벽이 있고 그 안쪽은 그죠? 아늑한 거실이고 유리벽 바깥에 음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그 유리벽 바깥에는 음울하대. 그걸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은 음울을 상징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쪽 그 풍경 장면은 어떤 아늑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명시적 공간은 뭡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 병치를 해놓은 거지. 그죠? 이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공간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명시적 공간은 그냥 갖다 놓은 거야. 의자 갖다 놓고 뭐 유리벽 있고 그냥 밖에 뭐 이렇게 음울한 장면 이렇게 그죠? 사진을 붙여놨겠지. 그죠?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선 의미를 뽑아낸 거지. 그죠? 상징적 의미를 뽑아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쪽은 뭐 아늑, 바깥쪽은 음울, 이렇게 나눈 거지. 그죠? 또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입니다.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면서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자, 누가 형성합니까?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적의 주인공이죠. 소설적의 주인공. 그러니까 배우, 그 연극을 하는 배우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연극에 대한 배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 그 연극의 주인공, 등장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에 갇혀 있다고 느끼겠죠. 그 사람들은 그 연극 속에 어떤 그 배우, 그죠?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그 연극에 있는 배우, 그 사람의 어떤 뭐 로미오라 그러면 그 로미오의 어떤 그 생각, 로미오는 지금 우울하고 어떤 뭐 불안한 공간 속에 갇혀 있죠. 로미오는. 그 로미오를 연극하는 그 뭐 땡땡 씨는 그 사람은 그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로미오를 연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 보면 되죠. 심리적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명시적 공간은 관객이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죠? 관객들은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무대 위에는 의자, 무대 위에 그 벽에 붙여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 자체인 거죠. 그냥 배경인 뿐입니다. 물리적인 거죠. 실제로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작품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자가 그 어떤 뭐 의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단순히 어떤 명시적인 어떤 시공간, 그러니까 무대 위에 어떤 의자가 있어. 그 명시적 시공간이죠. 명시적 시공간입니다. 근데 그 어떤 뭐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의자 보고 가리킵니다. 이거 내가 어제 여기 의자에 앉았었는데, 그 뭐 누구랑 뽀뽀할 때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의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대사와, 그죠? 그 작품의 다른 요소가 뭡니까? 대사겠죠. 대사. 이런 거가 결합함으로써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 되는 거죠. 그 의자는, 그 의자가 있는 그 공간,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사를 침으로써 대사와 그 어떤 그 가만히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 존재하는 그 의자와 대사와 섞이면서 결합하면서 함축적 시공간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명시적 시공간은
함축적 시공간과 심리적 시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다른 요소, 뭐 배우들의 대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합해가지고 오죠. 그게 합쳐지면 결합하면서 함축적이고 심리적 시공간을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단순한 의자가 아니구나. 그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문단.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떤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까지는 이제 그 관객이랑 좀 따로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연기를 하는 그까지 보여주는 거고, 이건 이제 무대 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때까지 무대 위에 대한 얘기였죠. 무대 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무대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함축적 시공간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연극 배우들이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된다. 요까지였는데 이제 관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어떠한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죠? 여기까지 설명했었는데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자, 여러 개의 시공간이 왜 결합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극 상영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2시간 동안 딱 2시간에 대한 연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 연극 자체 내용은 뭐 1년 후 뭐 이렇고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뭐 10년 후 이렇게 또 연기 배우들이 10년이 지난 것처럼 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공간을 연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결합되는 거지. 결합하면서 이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한다. 한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죠. 그 장면들이 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대립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연결되는데, 이 또한 어떤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 전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그죠? 또한 시공간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 관객에 대한 얘기가. 이런 이제 크로노토프를 형성했는데 이제 관객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감상을 합니다.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에 이제 허구적 시공간,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막 허구적인 가짜인 거를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척 그런 것인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 그러니까 객석은,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연극의 내용과 실제 공간은 뭡니까? 지금 연기자들이 월급 받고 그냥 그 연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어두컴컴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실제 공간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존하고 있죠.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상호작용. 그 연극의 시공간이,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이 관객에게 수용된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우리가 연극에 몰입되지 않고 연기하는데 막 참네 웃기고 있네 연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쭉 그 내용을 듣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고 그런 상황이니까 관객이 수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 그러니까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앉아 있는 관객은 허구적 시공간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성화하죠. 그 연극에 몰입해하고 그걸 보면서 내 기억을 떠올린 거야. 내 경험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뭐 자기들 어렸을 적 얘기를 막 대사로 막 하고 있어. 대사를 치고 있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기억들, 그러니까 뭐 파란 대문에 감나무가 있고 뭐 이런 그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또 아파트에서 자랐으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다녔던 어떤 기억들, 그런 걸 떠올리고 각각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경험들을 떠올리겠지. 각각의 기억들을 떠올릴 거고 그게 활성화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들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내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다른 연극을 내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런 기억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미 연극을 보기 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감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연극에 대한 얘기였죠. 연극에 대한 얘기. 연극을 볼 때 이러이러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뭐 연극을 볼 때 이런 배경을 가진다. 그런 얘기니까 별 어려운 내용 아니었다. 문제 봅시다. 문제 풀어봐야 되나 이거? 그냥 다 내용일치인데 답만 볼까요? 1번, 2번.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이건 전개 방식이군요. 그죠?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소설과 다른 장르 아까 뭐 크로노토프의 개념의 특성을 설명했죠. 여기서 설명했고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크로노스는 시간이고 토포스는 뭐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소설과 다른 장르에 적용되는 모습 소설에 적용되는 거 그리스 로맨스 여기에 적용된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연극에 적용된 거 그죠? 적용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맞네요. 답 2번.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 나온 거 없고 대비되는 다른 개념 나온 거 없고 뭐 이론적 한계 그 크로노토프가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 없고 그 다음에 뭐 등장하게 된 시대 배경 뭐 누구냐 그 바흐친? 바흐친이 살던 시대는 이랬는데 뭐 저도 이거 없었죠.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답 2번. 또 봅시다. 또 보게 되면 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이거 다 봐야 되네. 이렇게 길어. 섹스피어의 연극 헨리 5세는 시작 부분에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 위의 상황이 실제의 현실이 아닌 허구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거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된다.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는 초라하지만 14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며 이거 무대는 아주 그냥 한 4평이 되나요? 아주 좁죠. 하지만 이제 뭐 거기서 프랑스 영국이 싸운대. 광활한 전쟁터래. 무대 위의 배우들은 갑옷을 입은 용사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뭐 옷은 그냥 뭐 싸구려 뭐 그런 거 그죠? 옷 막 천으로 만든 조잡한 걸로 입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상상력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좀 종이로 만든 옷 입었다 그래갖고 막 몰입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몰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를 통해 관객은 과거 역사 속에서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무대를 보며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의 잔혹함 등 시공간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몰입하는 거지. 또한 관객은 작품 속에 묘사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그런 걸 이제 쭉 이어온 거죠. 이제 그 장면은 실질적으로 1415년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장면을 계속 재현하는 거잖아. 재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을 하는 거고 현재의 관객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무대 위 이 과거의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랑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인터넷으로 본 어떤 다양한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무대 위 장면들을 전쟁하는 장면, 전쟁을 연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 그 얘기죠. 아는 것을 골라라. 다 봐야 되나요? 다 봅시다. 연극은 헨리 5세에서 허구의 상황을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거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사를 통해서 무대 위에 이제 명시적으로 공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시적 시공간에 투자를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명시적 시공간을 좀 뭔가 좀 리얼리틱하게 좀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좀 돈도 많이 들이고 막 옷도 좀 잘 만들고 막 무기도 잘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죠? 돈이 없어서 그냥 뭐 종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잘 봐달라, 몰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축적 의미를 가져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 주는 역할을 한다. 맞고 2번 관객들이 무대 위의 배우들을 갑옷 입은 용사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공간이 결합하여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였고 이야기에 형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시공간이 결합을 한 거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들, 영화의 그 트로이의 그 장면,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연극 배우들이 입고 있는 그 조잡한 그 종이로 만든 옷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화의 장면들을.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떠올린 그 장면이 뭐냐? 크로노토프라는 거지. 그죠? 응? 그 연극 무대 위에 있는 그 배우들이 입은 그 어설픈 종이 옷 그걸 보면서 저때 전쟁터에서의 그 실질적인 옷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제 크로노토프잖아요. 그죠? 시공간이 결합된 거. 거기 이제 이 이야기에 어떤 형체가 부여됐죠. 그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사람들이. 3번 1415년에 광대한 전쟁터라는 허구적 시공간. 이건 이제 연기하는 거지. 허구적 시공간이니까. 그죠? 연기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공간이죠. 관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 공간. 실제적 시공간은 뭡니까? 그 좁은 그 무대에 그 앉아 있는 겁니다. 컴컴한데 이 그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관객들이 작품에 수용을 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관객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연극을 봅니다. 근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 옷이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돈 아깝네. 막 연극비 아깝네 하면서 나가버리거나. 그죠? 못 받아들이면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보고 있죠, 사람들은. 4번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의 상상력이 개입이 되면서 무대 위의 상황은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라는 함축적 시공간이 된다. 그죠? 함축한 거지. 이거 함축적인 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그 두세 평 남짓한 그 무대 위 공간에 함축적으로 표시가 되겠지. 맞죠? 5번 과거 역사 속 전투에는 과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의 다양한 시공간적 표시물과 무관하다고? 왜 무관해? 과거 역사적 전투는 무대 위에 다양한 시공간적 표시물. 이게 뭡니까? 그 무대 그 위에 그 배우들이 입은 옷, 그 다음에 그 뒤에 막 종이 판때기로 어떻게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조잡한 어떤 어떤 배경, 그죠? 그림들, 이런 것들이 짬뽕 되면서 이제 크로노토프를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죠. 근데 무관하지만 왜 무관해? 아주 유관하죠. 그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성된 함축적 의미죠. 함축적 의미는 맞고, 무대 위의 과거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되죠. 요 말은 맞는데 무관하다 이게 틀렸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윗글에 드러나는 바흐친의 견해로 적재하지 않았어. 바흐친이 이 얘기가 전부 다 바흐친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내용 일치겠네. 그죠? 그대로 내용 일치겠네. 적재하지 않은 것은 소설 속에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내용 일치네. 불가분의 관계다. 그죠?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다. 내용 일치. 그죠? 그 다음에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이야기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시각적, 융합, 지표. 시각적, 그죠? 지표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사건 속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시간적,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이야기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시공간, 그죠? 시공간의 지표, 시간적 표시물, 그죠? 이런 것들이 융합, 그죠? 뭐 완전히 똑같은 문장 아니었으나, 그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단어 조합으로서. 내용 일치. 3번 변형된 내용 일치. 3번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시공간.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된 시공간,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형성한다.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함축적 의미의 차원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차원을 넘는다. 그죠? 통합된 상태. 물리적 차원을 넘는다. 그죠? 통합된 공간. 이것도 약간 변형된 내용일치. 맞죠? 4번 시공간이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 시공간이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한다. 오케이.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객관적 의미를 더욱 강조. 말도 틀렸죠. 객관적 의미는 사라지고 객관적 어떤 그 표피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주관적이고 함축적 상징적 의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객관적 의미 아닙니다. 틀렸죠. 말도 틀렸고 내용일치 한번 봅시다.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을 벗어나서, 그죠?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된다.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서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된다. 객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의미를 벗어납니다. 틀렸죠? 5번. 작품에 등장하는 크로노프는 시공간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물로 작동할 수 있다. 표시물.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 뭐가? 크로노토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 크로노토프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시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변형된 내용일치. 맞죠? 답 4번입니다. 또 봅시다. 4번. 기억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뭔데? 기억이 어디 갔냐? 기억이 여기 안 보이죠? 네? 기억이 어디 있는 거야? 있구나. 맨 밑에 있네요.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단순히 그 작품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아무 뇌가 안 돌아가는 상황 아니죠. 내 경험, 그죠? 자신의 경험,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이제 그 기존에 머릿속에 있는 거야.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동원해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거겠지. 그죠? 다 보였죠? 그 얘기입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 답을 봅시다. 일단 답을 보게 되면 연극이라는 어떤 호구적 시공간에서 형성된 크로노토프. 그죠? 이거 크로노토프라는 게 시공간이 막 짬뽕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크로노토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이 무대와 상호작용을 해서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어떤 작품들이 어떤 막 하는 그 연기하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경험들, 그다음에 그 어떤 전문적 지식, 다른 작품에 있는 전문적 지식, 그런 것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크로노토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크로노토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인 어떤 그 장면들, 어떤 그 걔들이 연출자가 보여주고 하는 어떤 명시적 공간, 이런 것들에서 어떤 함축적 시공간, 상징성을 뽑아내가지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위에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심리적 시공간,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고, 관객은 그 기억을, 그죠? 아까 말했듯이 소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소설에서 2에서 6세기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리냐면 그 영화 트로이에서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칼싸움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크로노토프라는 얘기죠. 그 기억들. 그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된 게 크로노토프라는 얘기죠. 시공간이 막 짬뽕이 된 거야. 시공간이 짬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그 시공간이랑 그 무대가 만들어 있는 시공간이랑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공간이랑 내가 지금 앉아있는 객석에 있는 실제 시공간이랑 이게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크로노토프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리스의 칼이랑 연기 배우자들이 들고 있는 그 조잡한 그 종이 칼이랑 종이 옷이랑 이걸 보고서 저거 뭐야 저거 싸구려 종이로 옷을 만들었네, 종이로 칼 만들었네, 연극 몰입을 못하겠네, 감상을 못하겠네 하면서 나가버리겠죠. 근데 내 머릿속에 트로이의 그 영화 장면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종이 칼, 종이 옷을 보면서 근데 트로이 보니까 저런 거 비슷하게 입고 있더라,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억들. 그게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감상을 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 그죠? 얘들이 이제 연극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그리스의 그 당시 상황, 그걸 연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 이건 뭐,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조그만 그 좁아 터진 연극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이제, 기억을 막 그 영화 본 기억들을 막 활성화하고 앉아있어요. 이 두 개가 막 상호작용을 해. 이 공존을 한다는 얘기, 이 두 개가. 공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크로노토프 형성이 되고, 그럼 이제 관객들은 이 크로노토프를 가지고 깊이 이제 감상을 한다. 아주 깊이 있게 감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요 그림. 답은 뭐 5번이고, 또 봅시다. 1번부터 보게 되면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뭐 예상은 가능하지. 그런 기억들이 공연 중인 연극의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을 저장합니까 지금? 응? 물론 저장을 하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보면서 이 짬뽕된 크로노토프를 막 그냥 가지고 이제 감상을 하면서 또 다른 기억이 쌓이겠지, 그죠? 지금 기억은 쌓이긴 말은 맞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 기억에 대한 얘기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을 현재 감상하고 있다.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 작품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 저장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죠. 그 상황을 보면서 외우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렇긴 한데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건 뭐냐? 지금 현실, 지금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렸죠, 그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하나 그 장면들은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죠. 이 포인트는 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영화를 감상을 하고 있다. 그거에 이제 핵심이니까 이거 틀렸다는 얘기죠. 2번, 새로운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형성되는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크로노토프가 형성되기도 해요. 지금 형성되기는 한데 지금 당장이라도 형성되고 있죠. 연극을 보면서.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기억들을 이용해 가지고 크로노토프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기억이고 기존에 있던 그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거지. 한 작품 내에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한 작품 내에 등장하는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감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가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작품에 영향. 이게 또 뭐 말은 맞기도 같은데,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 맞죠? 여기까지 맞고, 그걸 통해서 형성되죠. 크로노토프가 형성되죠. 관객의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준다.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지금 기억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거 지금 그 기억에 대한 내용은 뭐냐? 다시 정리하면 기억에 대한 내용은 내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연극을 감상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말은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지. 포인트가 빗나갔죠? 여러 가지 시공간들이 연극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만들어지는 건 맞고, 또 그 크로노토프가 감상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 기존의 경험,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던 기존의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여러 장면이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의 결합이 관객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시간과 공간이 왜 분리돼?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짬뽕된다 그랬지, 다 섞인다는 얘기였었지. 분리된다는 얘기 자체가 틀렸죠. 다음 5번, 연극이라는 허구적 시공간에서 형성된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허구적 시공간이 만들어내는 크로노토프에서, 그죠?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 시공간의 이제 무대와 상호작용해가지고 이게 공존이 되면서 크로노토퍼가 형성이 되고 관객이 감상한다. 이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 여기에 이제 그 관객이 기억을 하고 있는 관객이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깔끔한 느낌이 안 드네요, 그죠? 5번도 기억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객, 실제적 시공간에 앉아 있는 관객이 머릿속에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답 4번, 답 5번. 이게 또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자꾸 길어지지, 설명이. 네,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다음 강 넘어갑시다.